네, 안녕하세요. 진우뮤직의 이진우입니다. 요 움직이는 색소폰과 결합된 쇠 부분을 키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용어는 대략 그런 것 같은데요. 요 녀석 안에 요 양가죽으로 된 가죽 재질의 구멍을 정확하게 막아주는 담보라는 걸 넣게 되는데요. 이 담보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톤홀의 사이드 부분이 부착됐던 홈이 보일 거예요. 홈. 이것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딱 물리면서 정확하게 바람을 다 막아주게 되는데, 어느 땐가 이 녀석이 흐트러져서 어느 쪽인가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장기간 사용을 안 하면 이 녀석이 톤홀에 딱 물려 있으면은 그게 유지가 되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의 담보는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가 변형이 오거든요. 변형이 오면 바람이 새게 돼요. 그래서 색소폰의 트러블 중에 최고 많은 것이 톤홀에서 바람 새는 것입니다. 바람만 정확하게 모든 톤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운지를 했을 때 새지 않는다면 색소폰은 정확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또 대부분 한 60~7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색소폰의 각종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데, 그 메커니즘이 무너졌을 때 정확하게 닫히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톤홀의 담보가 무너졌을 때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색소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가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요 톤홀의 담보가 잘못돼서 바람이 새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식을 안다면 응급조치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오늘 색소폰 트러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웬만한 것은 간단한 것은 집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보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생성된 주파수가 아래로 타고 내려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톤홀을 열고 닫음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경이 되는데요. 그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지죠. 네, 그런데 이 톤홀을 막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녀석이 톤홀을 막는 기능이 자주 무너져요. 이 녀석이 딱 정확하게 360도 원둘레 톤홀 사이드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틀어집니다.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음식을 섭취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바로 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성분이 이 색소폰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이때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어떤 차를 먹거나 했을 때 그 찌꺼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녀석들이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톤홀 부분에 음식 찌꺼기,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 커피 자체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커피에 섞여 있는 설탕 성분, 당성분 이런 것들이 담보와 톤홀 부분 사이드 가이드라인에 침착이 돼 가지고 담보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눌렀다 떼면은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장기간 그렇게 썼을 때 그런데요. 그래서 색소폰을 불 때는 구강을 잘 세쳐 가시고 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간과하고 커피 맛 식사하고 바로 색소폰을 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곁들여 올려보고요. 이 녀석은 글루건인데요. 이 글루건은 이 키홀에 이 담보를 결합할 때 뒷면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노란 부분이 셀락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곤충의 똥인가 이런 종류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이 녀석이 열에 의해서 잘 녹고 굳기도 잘 굳어요. 비슷한 기능하는 것이 글루건이죠. 우리가 응급조치할 때는 이 글루건을 써서 이 뒷부분에다가 보강을 하거나 부착을 해서
키홀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글루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깔꼬리 같은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담보를 미세 조정할 때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담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담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키홀이 지금 결합되어 있던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바람이 샌다 하면 요것으로 옆부분을 살짝 찌르거나 해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찔러서 살짝 들어서 높여주고 해서 응급조치를 할 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네, 흠집이 나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제가 예전에 요 깔꼬리 같은 거로 건드려서 표시가 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새는 부분을 들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 갖고 해결이 안 되면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새면 살짝 들어 올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새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 토치가 있는데요. 이 토치, 네, 토치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열을 해요. 표면을 가열을 해서, 예를 들면 이쪽 부분이 바람이 샌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가열을 해 가지고 반대편에서 요 연장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살짝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열을 해서 녹으면은 이 녀석을 틈에다가 밀어 넣고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어느 정도 굳어간다 할 때 놓고 이 녀석을 톡톡톡톡톡톡 두드려 주면 수평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조치, 톤을 해서 바람이 셀 때 응급조치 필요한 것이 연장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토치가 있고 깔꾸리가 있고, 네, 글루건이 있죠. 이 정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쉽게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을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하면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은 수평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넣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서, 가열해서 들었다 놨다 해서 어느 정도 돼서 수평을 맞출 때는 전체적으로 3개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3개 구멍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런 부위가 몇 개 있거든요. 여기도 2개가 동시에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평 높이가 중요한데, 아무튼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요 연장 3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숟갈이 필요한데요. 숟갈은 왜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토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하다 보면 요 특정 부위에 새소리가 나지 말라고 스펀지 같은 경우를 넣어놨어요. 그런 경우는 숟갈로 이렇게 가려주고 하는 겁니다. 숟갈로 이렇게 가려주고. 그래서 요런 숟갈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부분에 담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쪽에 이렇게, 이건 항상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닫았다 열릴 때 위쪽으로 더 이상 열리지 말라고 이 안쪽 부분에 이런 스펀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가열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숟갈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파랗게 스펀지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 가열하면서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럴 때 숟가락을 대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금속과 금속이 부딪힐 때 새소리가 나지 말라고 완충작용을 하는 천 같은 걸 대놨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부분 파란색이죠.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용하다 보면은 보수를, 떨어졌을 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은 문방구점에 가면 다 팔죠. 문방구점에 가면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문방구점에 드림디포 같은 데 가면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솜방맹이는 뭐냐, 요 담보 부분에 이물질이 끼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이나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여기에
침착이 돼서 끈적끈적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세톤이나 알콜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해줄 때 또 필요하죠. 청소해줄 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러한 콜크 재질이 있는데요. 요런 것도 사실은 색소폰의 각종 부위를 보면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서로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부분에 콜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콜크 들어가 있죠. 여기 콜크.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이것이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콜크를 비상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이런 콜크가 또 필요하긴 한데요. 뭐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보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악기점 가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이걸 가지고 본드를 이렇게 붙여서 대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콜크 재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람이 셀 때는 요 재질을 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요 깔꾸리, 네,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뭘 댔을까요? 우리가 바늘이나 또는 핀 같은 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해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불봉이라고 그러죠. 불봉. 바람이 새는 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람이 새는 걸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 녀석에다가 전기를 연결해 줘 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 불봉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바람 새는 것은 이거 뭐 다 대중적인 방법이고 다 아는 방법인데요. 전기를 이렇게 12V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죠. 예, 이렇게 이 녀석을 색소폰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이 녀석을 색소폰 안에 밀어 넣는데 이 앞쪽 벨 부분을 점검할 때는 이것을 집어넣죠. 예, 집어넣으면 이렇게 불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불이 보이죠. 이 틈으로. 네, 라이트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보이는데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렇게 닫히고 안 닫히고 표시가 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닫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미세하게 둘러봐야 돼요. 이게 바늘구멍만하게 바람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색소폰을 돌려서 이리저리 새는지 안 새는지 다 꼼꼼히 쳐다봐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잘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새면서 음정이 흐트러지고 이 해당 키의 음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이 불봉으로 새는지 안 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다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잘 안 난다. 예를 들면은 아래 도 부분에 소리가 안 난다. 아래 도를 이렇게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도 위에 키를 누른 키를 다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새는 부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위쪽 구멍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 전부 다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넣고서 자기가 도 키를 눌렀는데 아래 도를 눌렀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럼 도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람이 새는 부위를 일일이 다 돌아가며 찾아야 돼요. 예,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나는 잘 불고 있는데 마우스피스도 괜찮고 내 소리도 바람도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다 안 나다 한다든지 정확하게 안 난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요렇게. 근데 여기서 불빛이 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세하게 새면서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360도 돌려가면서 다 찾아내야 돼요. 네, 그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음키가 이렇게 나는데 저음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사실 이 새끼손가락이 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누르다 보면 잘 안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저음키 아래쪽에 키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키가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자칫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하고 저음키를 잘못 누르게 되면 같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키를 정확하게 요 키만 딱딱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키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음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지를 하고 있을 때 이 누르는 힘이 익숙하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잘 안 눌러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색소폰 불었을 때 우리가 보통 2옥타브 반을 따지는데 C키, C 플랫 키가 정확하게 소리가 잘 나줘야 아래 저음 C키, C 플랫 키, 그 다음에 도샵 키, 이런 것들이 잘 나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저음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저음키도 이 바람이 새는 부위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눌렀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닫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드림디포에서 파는 가죽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어요. 특히 이제 가구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바닥에 장판 상하지 말라고 이런 걸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드림디포 가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 놓으면 저음키 눌렀을 때 잘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중하긴 한데 별것도 아니지만 소중하긴 한데 드림디포에 가면 이런 제품이 많아요. 뭐 아주 싸고 뭐 돈 몇천 원도 안 가고 요걸 갖다 오려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저음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색소폰은 기본적으로 어느 음을 눌러도 소리가 새지 않고 잘 나와야 사람이 연습을 하거나 어디 가서 연주를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연주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담보 이런 것들이 눌렀을 때 정확하게 안 다치거나 그러면 정말 소리도 안 나면서 연주도 제대로 안 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람 새는 부분을 응급조치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 재질의 또는 뭐 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네, 여기 폼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려 가지고 뒤에 스티커가 붙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색소폰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불었을 때 전 영역에서 정말 정확한 소리가 나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바람 새는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특히 요 뒤에 이 부분은 이거 완전히 드러냈을 때 이 부분은 너무 한꺼번에 막 많이 덕지덕지 칠해 가지고 넣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 둘레 하나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넣고 담보를 톡톡톡 쳐가면서 전체적인 수평을 맞춰서 바람 새는 걸 잡아주는 방법. 그래서 많이 셀 때는 이 글루건으로 약간 채워줘서 밀어 넣어가지고 채워줘서 다시 톡톡톡 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부분만 셀 때는 요 핀을 통해서 이 가죽을 직접 하지 말고요. 이 안쪽에 보면 종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찔러가지고 여기 찔러서 옆에서 찔러서 이렇게 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응급조치 이렇게 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러면 이것이 손상되는데 뭐 어쩌냐. 이 담보는 소모품이고요.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3, 4년, 5년 만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을 찔러서 응급조치 해줘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래서 이건 소모품이고요. 그래서 이 담보를 올수리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올수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것이나 천하장사가 없어요. 다 새거로 바꿔줘야 되고 교체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옆을 찌르고 이걸 들었다 놨다 해서 수리한다 해서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취미 수준에서 응급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찍는 것은 다 취미 수준의 어떤 그 색소폰 하는 음악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전문가 수준은 안 되고요.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되, 네. 그래서 색소폰을 응급조치, 바람 새는 것을 응급조치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잘못하면 색소폰 여러 가지로 망가뜨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새는 정도만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 전문가한테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색소폰 점검하는데 뭐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 주는데 뭐 돈 뭐 3, 4만 원, 5만 원이면 되는데, 특히나 고가의 악기 셀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자가 수리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한테 가시면 시원하고 아주 좋게 소리 좋게 만들어 주니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색소폰은 불안정한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음정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주 트러블도 많고. 내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악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바람 새는 경우는 색소폰 트러블 중에 60-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바람 새는 거 담보 들었다 놨다 약간 그 담보 수평 조절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음악 생활, 색소폰 생활, 음악 연주 많이 하시고, 오늘 찍은 영상이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은 당연히 많으실 것 같고, 몰랐다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